안녕하세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통계팀입니다. 이번 교육자료는 고등교육 통계조사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로는 첫째, 조사 업무 흐름, 둘째, 조사 준비, 셋째, 조사 수행으로 세 가지의 큰 목차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사 업무 흐름입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도식도와 같이 각 담당자별로 진행할 수 있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총괄 담당자는 조사 준비 시 각 파트별 입력 담당자의 권한 부여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 조사 대상 학교 설정과 학교 개황, 학과 관리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입력 담당 선생님께서는 본인이 맡은 파트별 원자료부터 공시 연계장표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자료가 완료된 후 총괄 담당 선생님께서 최종 제출을 하면 조사 프로세스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화면은 조사 업무 흐름에 대한 파트별 정보입니다. 로그인 방법 및 권한 부여, 사전조사 및 본조사 원자료 등록과 교차 검증에 대한 정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기초집계, 입력장표, 공시연계장표, 마지막으로 최종 제출 방법에 대해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화면을 보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고등교육 통계조사를 수행하려면 시스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선생님께서는 상반기 조사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접속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상반기 조사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재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화면이 보여지게 되며, 만약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시스템 접속이 되지 않고 재로그인할 경우에도 동의 절차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이용약관 재동의 화면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동 동의와 수집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관련하여 동의 여부를 체크한 후 하단 동의를 클릭하면 시스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인증서의 변경 및 갱신으로 재발급 또는 다른 인증서로 변경이 필요하다면 인증서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인증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인증서 변경 관련 내용은 사용자 등록 설명 이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약관 동의 절차 후 다시 하단의 사용자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인증서 등록 팝업 창이 활성화되며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한 뒤에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용약관에 대한 진행과 인증서 등록을 완료했다면 사용자 정보를 등록합니다. 사용하실 정보에 대하여 입력을 진행하며, 기관 분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사용자 권한은 담당 업무에 따라 총괄 담당자 또는 입력 담당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속 학교는 우측 돋보기를 클릭 후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를 검색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총괄 담당자 선생님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 등록을 담당하는 입력 담당자 선생님은 개인정보 보호교육 이수증을 반드시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총괄 담당자 선생님의 경우 이수증 미등록 시 입력 담당자 승인 및 권한 부여 화면이 미출력되며, 개인정보 관련 입력 담당자 선생님은 기본 정보를 업로드할 수 있는 화면이 미출력되므로 이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을 완료하고 신청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화면이 출력됩니다. 이후 총괄 담당자 선생님은 캐디에서 승인 시 접속이 가능하며, 입력 담당자 선생님은 각 학교의 총괄 선생님이 가입 승인과 권한 부여를 완료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인증서 변경 방법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다른 인증서로 변경이 필요하다면 인증서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을 진행합니다. 인증서 변경에 필요한 필수 항목을 입력한 후에 회원가입 여부 확인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휴대폰 인증 화면이 팝업되며, 가입한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받은 뒤 인증서 변경을 클릭하여 새로운 인증서로 변경합니다. 변경 완료 이후에는 변경된 인증서로 로그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상반기 조사 로그인 시 보여지는
시스템 메인 화면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메뉴를 클릭하면 좌측에서 세부 메뉴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인 화면에서 조사 대상 학교 모니터링을 통해 본인 학교의 조사 진행 사항과 공지사항 및 알림, Q&A 질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총괄 담당자 선생님들께서 입력 담당자 선생님들의 가입 승인 및 권한 부여하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괄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는 가입 시 개인정보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신 후 캐디 승인을 받으셔야 담당자 신청 및 담당자 관리 탭이 활성화되는 점 유의 바랍니다. 개인정보 교육 이수증 승인이 완료되었다면 담당자 신청 승인 화면에서 승인할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승인할 담당자를 체크한 다음 우측 승인 버튼을 클릭하여 승인을 진행합니다. 승인을 완료하였다면 담당자 관리 탭으로 이동합니다. 권한 부여할 담당자를 선택하고 권한 및 관리 학교 설정 탭을 클릭하여 권한 부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각 학교별 입력 담당자의 권한을 권한 목록에서 선택한 뒤 우측에서 학교 지정까지 완료해 주시면 해당 입력 담당자에 대한 승인 및 권한 부여는 완료됩니다. 권한 목록 이외에도 담당자별 권한 세부 조정이 가능하며 만약 개인정보 담당자일 경우 개인정보 담당 권한까지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담당자 권한을 클릭할 경우 학생, 교원, 직원, 조교의 개인정보 입력 권한이 활성화되므로 각 담당자의 업무 권한에 맞게 상세 세부 권한을 재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기본 정보만 담당하는 입력 담당자라면 나머지 교원, 직원, 조교의 기본 정보 입력 권한은 제외 후 학교 선택하여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론 총괄 선생님들께서 사용하는 행사 참석자 조사 화면입니다. 상하반기 조사 진행 시 대면 연수 또는 온라인 연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총괄 선생님께서는 학교별 참여 인원 및 상세 정보를 총괄 관리의 행사 참석자 조사 탭에서 신청하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회원 가입 시 입력한 정보가 부서 변경으로 수정되었거나 개인정보 교육 이수증 신규 및 재등록으로 인하여 정보 수정이 필요할 경우 공통의 나이 정보 수정 탭 또는 우측 상단의 파란색 나의 정보 탭을 통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탭 클릭 시 인증서를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인증서 로그인 후 변경된 가입 정보를 입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가 개인정보 교육 이수증 등록이 필요할 경우 하단의 개인정보 취급 여부를 예로 변경해 주신 후 이수증을 등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된 정보를 저장합니다. 다음으로는 총괄 담당자 변경 신청입니다. 부서 이동 및 보직 변경으로 인하여 통계조사에 총괄 담당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는 메뉴입니다. 총괄 담당자 변경 신청 탭에서 신청을 클릭하고 사용자 검색을 통하여 사용자를 검색 후 사유 입력 후 저장 바랍니다. 변경할 대상자는 통계조사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는 사용자이어야 하고 아직 가입을 하지 않은 담당자라면 먼저 가입하고 변경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변경 신청이 완료되면 캐디에서 순차적으로 변경 승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사 대상 학교 설정입니다. 총괄 선생님께서 본인 학교 리스트에 추가나 삭제 여부를 확인하여 학교를 관리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예를 들어 캐디대학교 본교에 경영대학원이 신설되어서 올해 조사 대상이라면 대학원 추가 버튼을 통하여 경영대학원을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캐디대학교 일반대학원이 올해 상반기부터 입력할 자료가 전무하다면 해당 학교를 체크박스 선택 후 삭제하여 제외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조사 관련 코드 조회입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각 항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코드들은 조사관리의 기초코드 관리 탭에서 검색이 필요한 코드 항목에 따라 조회 또는 전체 조회 후 우측 상단의 엑셀 다운로드를 활용하여 조사에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학교 개황 화면을 보며 입력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방식은 작년 상반기와 동일하며 변동 사항이 없을 경우 이전 자료 가져오기를 통하여 직전 조사에서 입력했던 값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정보 수정이 필요하거나
신설된 학교 및 부설 대학원이라면 정보 항목을 직접 입력 후 저장, 내용 검증, 제출의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학과 관리 화면입니다. 예시를 통해 신규 학과와 중복 학과가 있는 경우 입력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학과가 있는 경우 학과 커리큘럼 등록이 필요하며 영문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면 정정하여 입력합니다. 또한 조사 시에는 발급된 알파벳 T로 시작되는 12자리의 임시 코드로 조사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중복 학과가 있는 경우 복수의 학과 코드 중 사용할 계열의 학과 코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신규 학과 커리큘럼과 중복 학과 학과 코드 선택을 완료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학과 관리 탭은 마무리됩니다. 학과 조회 탭은 대교 옆 대학 교육 편제 단위 조사에서의 학과 정보의 자료를 연계하여 고등교육 통계조사 학과 여부를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과 정보와 일치한다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학과 정보가 불일치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면 교육 편제 단위 조사에 학과 정보를 수정한 다음 재연계 신청 버튼을 누르고 상세 사유를 작성합니다. 이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재연계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연계 신청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재연계가 즉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학과 연계 일정에 따라 재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연계 진행 시 이전에 입력한 원자료, 기초집계, 입력장표 데이터는 초기화되므로 미리 자료 저장을 필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원자료 등록 방법에 대하여 화면 구성을 보면서 진행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료 등록 메인 화면에서는 학교별로 개황, 학과 자료, 원자료 업로드 상태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색 동그라미는 등록 전, 주황색은 진행 중, 초록색은 등록 완료를 의미합니다. 원자료 등록 탭에서 보시는 화면과 같이 학생, 교원, 직원, 조교, 강좌 강의에 대한 원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각 원자료는 기본 정보와 기본 정보 이외의 정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료 등록 시 유의사항으로서는 각 원자료는 항목별 기본 정보가 선행으로 업로드되어야 합니다. 기본 정보를 업로드하지 않고 기본 정보 이외의 정보를 올린다면 시스템에서 기본 정보가 업로드되지 않았다는 안내 팝업이 나오며 기본 정보를 먼저 입력해야 한다는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자료 등록 방법은 파트별로 동일하기 때문에 학생의 사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할 학교를 선택 후 파일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합니다. 원자료 등록 화면이 뜨면 첫 번째로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할 항목의 원자료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로 형식 검증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한 원자료 데이터에 대하여 검증을 진행합니다. 만약 형식 검증이 검출된다면 동그라미 3번 탭에 검출 내역이 표기되며 내역이 없다면 화면과 같이 공란으로 나옵니다. 검출 내역이 있는 경우 동그라미 4번 검출 내역 다운로드를 통하여 엑셀 자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검증이 완료되었다면 동그라미 5번 등록 정보에서 등록한 파일에 대한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원자료를 등록합니다. 형식 검증이 검출되었다면 화면과 같이 동그라미 1번 형식 검증 검출 내역에서 항목별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출된 항목이 적다면 화면에서 간단히 확인하여 바로 원자료를 수정하거나 검출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서 항목별 검출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 완료 후 파일 선택을 다시 클릭하여 수정 완료된 파일을 다시 형식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교차 검증입니다. 교차 검증이란 항목 간 데이터를 비교하는 형식 검증으로 영역 내 교차 검증과 영역 간 교차 검증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입학 정보와 졸업 정보를 비교하는 항목은 학생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역 내 교차 검증이며 학생의 수강 정보와 강좌의 기본 정보를 비교하는 것은 학생 영역과 강좌 영역을 상호 간 비교하므로 영역 간 교차 검증입니다. 교차 검증에서 작년 조사 대비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각 항목별로 교차 검증을 진행할 수 있고 일괄적으로도 검증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교차 검증의 진행 상태에서
미완료는 검증 진행 전을 의미하고 정상은 검증을 이상 없이 통과했음을 의미합니다. 화면과 같이 주황색 에러가 뜬다면 영역 내 또는 영역 간 교차 검증에서 오류가 검출된 것으로 자료를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학생의 기본 정보와 외국 학생 정보 항목을 예시로 하여 에러 버튼을 클릭하고 검출 내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기본 정보와 외국 학생 정보를 비교하는 교차 검증에서 검출된 학생의 학번과 이름이 출력되어지며 어떠한 사유로 검출이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검증 사유를 확인하여 자료를 올바르게 수정하고 재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 사례 이외에 다른 예시를 통하여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적 상태가 졸업인 경우 가장 최근 학적 변동 유형은 제적일 수 없습니다. 라는 교차 검증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원자료를 살펴보자면 학생의 학적 상태가 4월 1일 기준으로 졸업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적 변동 정보를 살펴보면 해당 학생은 24년 3월 27일에 제적을 한 학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검증은 학적 상태와 학적 변동 유형이 불일치하므로 교차 검증으로 검출된 사례입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은 각 항목별 영역 내 교차 검증과 영역 간 교차 검증을 진행하는 화면을 도식화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기초집계 메인에서 자료 집계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집계 메인 화면에서 집계할 조사 대상 학교를 선택 후 동그라미 1번에 학생 및 교원 원자료가 모두 등록이 완료되었고 교차 검증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동그라미 2번과 같이 파란색 집계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집계 버튼이 활성화되면 장표별로 각각의 집계 버튼을 클릭하여 집계하거나 동그라미 2번의 전체 집계 버튼을 눌러 집계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장표별 집계가 완료될 경우에는 집계 완료라는 버튼을 통하여 집계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별로 기초집계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모든 장표별 집계가 완료되었다면 확인하고 싶은 장표로 이동한 뒤 확인할 학교를 선택하여 조회 버튼을 눌러 자료값을 확인합니다. 출력된 데이터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면 내용 검증, 제출 순으로 진행합니다. 내용 검증 클릭 시 위와 같이 내용 검증에 검출이 되었다면 첫째로 검출된 내용 검증을 클릭하여 아래의 동그라미 2번에 검출된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만약 사유 작성이 가능한 검출 항목이라면 동그라미 3번과 같이 사유를 선택하여 사유 등록 후 사유 저장을 진행합니다. 사유 작성이 불가능하며 원자료가 틀린 데이터라면 원자료를 수정하여 재업로드 후 진행합니다. 교원의 경우 작년 상반기와 동일하게 개별 사유 및 일괄 사유 등록이 가능하며 개별 사유 등록 시 개별적으로 등록할 교원을 선택하여 우측 사유 코드에서 사유를 등록합니다. 일괄 등록이 필요하다면 동그라미 1번의 체크박스로 전체 선택하거나 일괄 사유를 부여할 교원을 선택한 뒤 동그라미 2번의 사유를 체크합니다. 이후 동그라미 3번 일괄 적용 버튼 클릭 후 사유 저장하면 일괄 사유 등록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입력장표입니다. 입력장표는 교원 현황 및 학과별 교원 현황 장표를 제외하고는 원자료 등록 및 기초집계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입력과 제출이 가능합니다. 원자료 메인에서는 각 장표별 진행 상태, 검증 일시, 제출 일시 등을 확인하여 입력장표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집 인원 입력장표를 예로 들어 입력장표 입력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할 학교를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입력장표는 두 가지 입력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웹 화면에서 입력 가능한 탭을 수기 입력 후 저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서식 저장 버튼으로 서식을 다운로드 받고 엑셀 서식에서 노란색 음영 표기된 자료 입력 부분에 데이터 입력 후 저장한 파일을 파일 등록 버튼을 통하여 데이터를 등록합니다.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방법으로 데이터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검증, 제출 순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대학정보 공시로 연계되어지는 항목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연계장표 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화면에서는 다른 장표의 메인과 같이 학교별 장표 제출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연계 장표의 경우 장표를 구성하는 연관 장표의 진행 상태가 완료인 경우에만 집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관 장표가 하나라도 완료가 되지 않았다면 제출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으니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캐디 대학교의 외국 학생 현황이라는 공시연계 장표와 외국 학생 중도 탈락 현황이라는 공시연계 장표를 예시로 집계 버튼과 더불어 집계 완료 시의 화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학생 현황 장표를 구성하는 연관 장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연관 장표의 진행 상태가 모두 초록색인 완료의 상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연관 장표가 완료 상태라면 공시 집계 탭에 집계라는 파란색 버튼이 활성화되어집니다. 집계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의 외국 학생, 중도 탈락 현황 장표처럼 공시 집계 상태가 집계 완료 상태로 변경되게 되어집니다. 각 장표별 집계도 가능하며 우측 초록색 전체 집계 버튼으로 전체 집계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었다면 확인할 장표를 클릭하여 해당 학교의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데이터 확인이 필요한 학교를 선택해 조회하고 데이터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면 제출 버튼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마다 분리공시 및 통합공시를 진행하는 학교가 상이하므로 분리공시를 진행하는 학교라면 통합이 붙지 않은 각 장표의 자료가 공시로 연계되어지는 장표입니다. 통합공시를 진행하는 학교라면 좌측 메뉴 하단에 통합 장표가 공시 연계되어지는 장표이므로 학교별 상황에 맞는 장표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일련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제출까지 진행했다면 마지막으로는 조사를 마무리하는 최종 제출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 제출은 총괄 선생님의 권한으로만 진행 가능하며 총괄 관리의 조사 모니터링 관리 탭에서 가능합니다. 장표별 진행 상태가 학교 개왕부터 공시 연계 장표까지 모두 완료 상태이면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 제출을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 제출까지 완료하였다면 24년 상반기 조사는 마무리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고등교육 통계조사 시스템 파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